발표는 발표 자료를 통해서 MDworks 쿨루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중간에 시연도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MDworks 쿨루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얼월드 에비던스 생성을 위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 라인웍스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 분석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반복해서 수행해 보면서 알게 된 점은 데이터 분석 과정이 수많은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반복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오류 없이 잘 다룰 수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래에서 보시는 스터디 디자인, 피저빌리티 체크, 어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 익스플로러, 스터디 매니지먼트, 비주얼라이저 이 6가지 기능이 이 의료 데이터 플랫폼에 꼭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인웍스는 이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앞에 소개해 주셨던 분석 도구에서 트리트먼트 패턴, 처방 패턴과 이상 사례 분석 부분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크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연구가 필요한 고객들과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연구가 여기 있는 데이터로 수행이 가능할까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을 하고 필요한 컨셉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탐색한 컨셉으로 연구가 실행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환자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환자의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능 3가지를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또 데이터가 있다면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을 하는데 기본은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검색 기능인 컨셉 서치입니다. 데이터 탐색을 위한 검색 기능을 되게 심플한 형태로 만들었지만 또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CDM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할 때는 사용했던 툴이 보통 아틀라스였습니다. 이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컨셉을 검색하게 되면 지금 밑에 이미지 중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DB에 정확하게 어떤 컨셉이 존재하는지 또 그 데이터가 각각 데이터의 양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셉 서치는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존재하는 컨셉만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쉽게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CDM 아틀라스에서 저렇게 전체 컨셉을 보여주게 되는 게 사실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 CDM 컨셉의 장점인 계층 구조와 릴레이션십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캐블러리 전체로 검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이 기능은 현재 개발하는 중이고 조만간 저희 MDworks 클루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검색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 가능한 검색 키워드도 확대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 아이디나 뭐 영문으로 된 컨셉 네임 정도로 검색이 가능한데 저희 검색 기능에서는 그 2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각 기관에서 매핑한 소스 밸류를 가지고 있다면은 DB에서 그것도 검색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밑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I50이라고 하는 그 ICD-10 코드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한글 명칭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한글 명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번역 작업을 진행해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만으로도 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CDM 컨셉들이 한글 명칭들을 지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고도화된 한글 번역을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결과는 테이블과 보캐블러리 필터를 걸어서 좀 더 결과를 좁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검색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컨셉 서치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그 컨셉 네임을 검색을 할 때 다중 키워드로 검색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DB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려면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컨셉을 찾아내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이 2가지 키워드나 3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했을 때에도 그것에 맞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아트로바스타틴이랑 암로디핀이랑 동시에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이제 복합제가 바로 검색이 되고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아스피린과 다른 것들을 포함한 3제 복합제 역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컨셉들을 이제 컨셉별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환자 수가, 펄슨 카운트가 얼마인지, 또 데이터 카운트가 얼마인지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능에서 이렇게 검색과 동시에 환자 수를 보여줌으로써 연구자가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좀 쉽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잠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구축한 MDX 클루에서 화면이고요. 그 안에서 컨셉 서치라는 기능에 접근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아틀라스나 다른 아테나 같이 DB에 연결돼 있거나 돼 있지 않더라도 이 컨셉을 보는 것이 꽤 찾아서 그 컨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것이 꽤 까다로운 작업이고, 나한테 맞는 적합한 컨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고혈압으로 입력을 하면은 고혈압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 DB에 DB에 존재하고 있는 컨셉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그 심퍼프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뭐 검색 기능이라서 특별하게 팀장님 화면을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검색 기능이어서 이제 아틀라스를 사용해 보시고 또 지금 검색하는 기능을 또 보셨을 때 좀 비교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색 기능이어서 뭐 특별하게 뭐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2개를 입력을 같이 했을 때 복합제가 이렇게 같이 검색이 된다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계속 넘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연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feasibility check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에서 파악하신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그 컨셉들을 조건으로 잘 나열을 해서 내가 설계한 연구가 실행이 가능할까, 실행이 가능할 만큼 환자 수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연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호트 추출이 필요합니다. MDX 클루에서는 코호트 제너레이트라는 기능을 개발된 상태고요. 이 코호트 제너레이트는 엔트리 이벤트와 크리테리아 조건을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코호트를 추출해내는 기능입니다.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한 단계별로 환자 수와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코호트 추출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앞전 시간에서도 코호트를 추출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가져온 예시는 엔트리 이벤트에서는 관찰 기간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고 이제 고혈압을 최초 진단받은 환자이면서 그 최초 진단 이전의 연속 관찰 기간이 최소한 30일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성별이 남자인 경우 그 다음 조건으로는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암로디핀 주성분을 1회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는 포함하고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최소 30일간 아토로바스타틴 주성분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는 걸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뒤쪽에서 실제로 그 시연을 하면서 요거를 진행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조건에서는 이제 observation period고요. 저희는 항상 observation period를 항상 가장 먼저 설정을 하게 돼 있고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가장 첫 부분부터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설정을 할 거고요. 설정한 다음에는 Add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질병을 설정을 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alignant Essential Hypertension이라는 컨셉을 집어넣고 이 컨셉을 진단받기 이전에 최소 30일의 그 관찰 기간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설정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남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설정을 하고 네 번째에서는 의약품 중에서 암로디핀이라는 주성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처방을 받은 이후에 1회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아토르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고혈압 이전 30일간 처방받은 적이 없는 환자, 그러니까 처방받은 적이 있으면은 제외하는 걸로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들이 사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시로 보시기에 적당하다 싶은 것들을 가져왔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조건들을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환자 숫자를 추출을 했을 때 환자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 MDX 클루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여기 코호트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코호트 제너레이트에서 새로운 코호트를 만들고 코호트 명칭을 제가 적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정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observation period 설정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걸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면 여기 조건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을 입력을 할 건데요. 질병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질병을 컨셉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차후에는 여기에 컨셉 셋도 지원을 할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컨셉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질병을 설정하는 데서 질병 컨셉을 여기 입력을 하고 이 컨셉 하위에 있는 디센던트를 모두 포함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이 질병이 최초로 진단된 날 이전에 30일을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환자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한 다음에는 다시 Add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다음 크리테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으로 아까 하기로 했고요.
요 남성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Add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의약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암로디핀을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1회라도 처방받은 환자인데요. 이 드러그 컨셉에 암로디핀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암로디핀을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20개를 다 동시에 입력을 할 생각이고요. 컨셉 아이디를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회 이상 발생한 환자이고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인덱스 데이트 그 이후에 있는 환자들을 모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약품인데요. 의약품에서 이번에는 아토르바스타틴을 똑같이 복사해 와서 붙여놓고 아토르바스타틴을 이제 미포함 이제 처방받지 않은 환자를 조건으로 설정을 해줄 텐데요. 이 조건 설정하는 거를 30일 이전부터 인덱스 데이트까지 동안에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환자를 해줄 생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조건들을 하나씩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코호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돌아가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9,000명, 14,720명, 6,274명, 1,028명, 899명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어떤 조건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것들 조건을 2회로 변경하고 다시 add하고 다시 제너레이트를 하시게 되면 환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네, 네네. 넘어가기 전에, 네,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내부 저희 지금 개발용으로 테스트하고 계신 버전이신 거고, 그쵸. 네네. 혹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게 좀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데모나 그런 사이트를 공개해 주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현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심퍼프로 구현이 돼 있고 사내에만 구현이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퍼프 자체가 어떤 그 접근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연구만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이걸 사용해 보실 수 있을지는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오픈해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실 수 있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설정을 쭉 5가지를 이어오면서 이제 각 단계별로 각 조건별로 환자 숫자들이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확인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조건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서 수정하고 다시 바꾸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설계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환자 숫자가 몇 명이고 또 그 환자 숫자들이 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를 좀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각 컨셉별로 실질적으로 이 환자 6,200명, 뭐 1,028명 이런 것들이 각 컨셉별로는 얼마씩 환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환자의 분포가 시계열로 봤을 때는 어떤 분포가 들어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은 현재 개발 중이고 곧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조건들을 설정을 다시 한 다음에 코호트를 만들게 되면 이 코호트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CDM의 주요 항목으로 되어 있는 펄슨이나 BGC나 컨디션, 또 드러그 메저먼트 프로시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요약된 차트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추출된 데이터의 코드 매핑 퀄리티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소개를 드렸던 연구 분석이고요.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 내용들, 앞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도구는 처방 패턴 분석 도구, 그리고 이상 사례 분석 도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분석 도구는 탐색조 연구의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미팅을 진행하면서 특히 제약사의 분들이 많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것들을 먼저 개발을 하게 됐고,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도 이 클루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구 초반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분석 도구에 이제 앞에서 추출한 코호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환자를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처방 패턴 분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연구 처방 패턴 분석은 하나의 코호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대 5가지의 의약품을 선택을 하게 돼서 이 5가지의 의약품이 어떤 패턴으로 처방이 됐는지, 또 그 의약품 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석이고요. 오늘 분석 예시로는 고혈압 환자 코호트에서 와파린과 노악 4종을 넣어서 총 5가지의 약물이 어떤 식으로 처방이 됐고, 또 그 처방된 패턴이 어떤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처방 패턴 분석의 결과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처방 현황 분석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약물이 처방된 기록을 이렇게 시계열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시계열로 환자 수와 처방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성별로도 연령별로도 월별로도 좀 쪼개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처방된 약물 5가지의 처방 건수의 총합을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임의로 A, B, C, D, E라고 약물을 지정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A, C, B 순으로 건수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A, B, C, D, E를 다시 시계열로 나눠서 보게 되면 A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자체는 가장 많지만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B나 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내용들이 좀 더 처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5가지 의약품의 단독 처방 그리고 병용 처방이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와파린이랑 그 항응고제 종류이다 보니까 복합 병용 처방이 된 경우는 조금 드물고 각각 다 단독으로 처방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스위칭이라고 하는 의약품 간 스위칭이라고 하는 처방의 변화인데요. 이제 환자 한 명이 이전 처방과 다음 처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합계된 결과를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보시는 거는 A,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물이 다른 노악 제제로 어떻게 패턴이 변화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A라는 거 와파린에서 C라는 노악 제제로 변경한 거는 2014년도에는 그 양이 제일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B나 E 같은 경우에는
그 처방량, 스위칭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처방 패턴 분석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아산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CDM 저희 클루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거라서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것이지만 그 샘플 예는 또 따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트리트먼트 패턴에서 TPA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처방 현황, 처방 패턴, 스위칭 패턴, 스위칭 기간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코호트를 넣고 그 코호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5가지 의약품을 선택을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 패턴을 보면 A, B, C, D, 이 약물이 각각 5년 동안 어떻게 처방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독 처방의 비율이 어떤지, 또 병용 처방의 비율이 어떤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전체 처방 패턴을 보게 되면은 5개년간의 단독 혹은 병용으로 사용되었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단독으로 많이 사용했고, 이제 병용으로 많이 사용된 경우에는 C와 D의 경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위칭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약물에서 그 약물에서 또 다른 4가지 약물로 어떻게 변환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예에서 보시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A라는 전처방에서 B로는 얼마나 변했는지, C로 변하는 건 또 얼마나 변했는지, 또 CD로 변하는 건 얼마나 변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조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시계열로도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스위칭 기간도 얼마나 빠르게 그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저희도 피드백을 받고 또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더 필요한 기능들을 좀 제안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개발하는데 수월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기관 연구 주제로 또 하반기에 잘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늘려서 이런 처방 패턴 분석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상사례 분석 도구입니다. 의약품의 이상사례 발생 위험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분석 도구이고요. 한 가지의 코호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복약 관찰 기간이 며칠인지, 그 관찰 기간의 약물 수능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복약일 관찰 기간 이후에 이상사례 관찰 시작일은 언제부터 할 건지, 또 기간은 얼마로 할 건지, 또 이상사례로 볼 분석 범위를 주상병, 부상병 모두로 할 것인지 주상병으로 할 것인지 정도를 설정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한 상태고요. 이런 조건들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탐색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었고요. 환자군과 대조군, 복용 여부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설정한 약물 복용에 따라서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발생과 미발생을 체크를 해서 발생 위험도와 P-밸류를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물에 대한 모든 컨디션의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을 조금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랩 검사 결과나 의무 기록 정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 같은 것들도 그런 필요한 변수들을 앞에서 설정할 수 있는 조건에 정의를 해서
이상 사례 발생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용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것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예시,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놨던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고혈압 환자에서 특정한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제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p-value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코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컨디션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분석 도구라는 게 어쨌든 빠르게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됐고요. 이것들을 앞에 처방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사, 저희의 주 고객인 제약사에게 보여드렸을 때 그걸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로 진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만들게 되면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깊이를 더하는 그런 연구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를 탐색하고 연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분석 도구에 적용해서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데이터 분석 과정, 전 과정을 사실 저희 MDworks 클루에 담아서 그 안에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연구를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 플랫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feasibility check에서 코호트에서 추출된 것들을 validation 하는 기능입니다. 코호트를 추출을 했을 때 추출된 코호트의 샘플의 사이즈나 결측치 아니면 변수 존재 여부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때 연구 설계를 좀 유연하게 바꿔가시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그 연구 추출 조건을 좀 손쉽게 수정을 하고 수정한 결과에 따라서 추출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변수 추출 조건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때 뭐 SQL이나 R 같은 걸로 쿼리를 직접 작성을 하셔서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뭐 엑셀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속도나 아니면 그 변경을 할 때마다 들어가는 공수가 너무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웹 서비스 안에서 좀 편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서 즉각 수정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셉 간의 매핑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건데요. 그 CDM 컨셉들이 CDM 표준 하에서 그 기존에 이제 원내에 있는 로우 데이터에서 변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간의 이 컨셉을 변환해 놓은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차이들이 생겼을 때 다계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컨셉 간에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를 뭐 현재는 어느 정도 수작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 수작업을 대체를 해서 좀 더 편하게 이런 매핑을 하실 수 있는 툴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석 도구를 앞에 보여드린 분석 도구를 추가로 개발하는 점입니다. 설계한 연구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으로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처방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 한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그 조건들을 그대로 익스포트해서 그 패키지를 다른 연구자, 다른 기관에 있는 연구자에게 전달을 하면 그 연구자가 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같은 형태의 연구를 즉시 빠르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 패키지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패키지 안에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필요할 건데 현재는 저희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차드바스크 스코어를 주제로 하나 받아서 이 차드바스크 스코어를 변수로 하는 분석 도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공유를 드렸지만 이 공유를 드린 이유가 더 좋은 분석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협업을 연구자분들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저희는 MDX 클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다기관 연구 지원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 이제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필요한 기능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CDM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까 앞에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요 진행 중인 과제 안에서 다기관 연구 주제로 하반기 정도, 상반기가 끝나고 이렇게 기능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각 기관별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 개발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짧게는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또 데모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한테 피드백이나 오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나 또 뭐 문의사항 아니면 미팅에 대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재혁 팀장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사실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기관 연구를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좀 툴을 이용을 해서 뭐 약품에 대한 부작용 분석이나 처방 패턴과 관련돼서 이제 다기관 좀 데이터를 이용한 뭐좀 주제로 논문까지 가능한 주제가 사실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주제를 뭐 저나 아니면 이제 라이너스 쪽에 뭐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도 저희 병원의 뭐 이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이 솔루션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자분들께 좀 도움이 좀 되는 솔루션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제가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좀 있으시면은 지금 Q&A나 저희 채팅에 남겨주셔도 되고, 이제 손들기 해주시면